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3기V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제목은 높은 설비 투자와 높은 이자 비용은 위험하다. 약간 좀 안 좋은 멘트를 넣었죠. 분명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분명 보이니까 그 내용, 팩트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우선은 제품 소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셀이 모듈화되고 팩화, 배터리 팩이 완성이 되고 자동차 바퀴랑 구동 모듈을 연결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이 자체가 완성된 이제 배터리인 거죠. 전기 배터리인데 여기서는 3기 EV의 제품 엔드 플레이트가 안 보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3기 EV의 주력 제품은 좀 적을게요. 엔드 플레이트인데 엔드 플레이트는 지금 보이는 이 팩 안에 바로 제일 바깥에 있고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할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에 있는 셀을 보호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셀이 팽창하는 것을 막아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안정성과 직방된 그러한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거 좀 띄울게요. 맨 처음에 셀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그 셀을 하우징합니다. 한마디로 주변을 감싸면서 보호해준다. 아니면 외부 노출을 막아준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양옆에 패드 박아가지고 더 보완시키고요. 그리고 맨 바깥에 이제 엔드 플레이트가 있거든요. 이 바깥에 있으면서 내부에 있는 셀을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봤던 사진에 바로 맨 바깥에 있다고. 여기 이 보이는 데에서 아까 보였던 사진에 이제 팩을 덮는 거예요. 그게 그런 역할이고요. 그러면 우선은 3기V가 주력으로 하는 엔드 플레이트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기V 우선 현황을 좀 보고 싶은데 3기V 같은 경우에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수출이 점점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 플레이트에 이제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부산물. 엔드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비싸잖아요. 비싼 것도 있고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엔드 플레이트를 만들면서 가공하고 뭐 깎고 이러다 보면 이제 찌꺼기 같은 게 나와요. 그 부분을 모회사인 3기에 줘요. 그럼 3기가 그걸 또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거든요. 엔드 플레이트에 이제 매출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게이트의 매출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SK 온 쪽으로 엔드 케이스 이제 단일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게 한 640억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실 때 645억만 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몇 년 동안 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평균 매출액이 추정이 되거든요. 645억만 보면 와 이번 연도 645억 플러스 시키면 매출 많이 뜨겠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645억이면 대략적으로 1년 평균 135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매출에서 135만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3기입의 연결 매출 기준 71%에 해당한다 이런 문구를 보시는 것보다는 총 금액이랑 연도를 나눠서 같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오버 SK에 납품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금액은 645억이고 5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럼 1년에 135억이죠. 계약 소주 일자는 2024년 3월 이때 떴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계약 기간 시작점이 2026년 1월 1일이죠. 한마디로 이 매출은 2024년이랑 2025년도엔 잡히지가 않는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반영은 2026년에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보다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현황입니다. 원래 3기 EV 같은 경우에는 매출처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 군데예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기존에 이제 매출액의 비중이 70% 넘게 차지를 했죠.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뿐이죠. 바로 유럽 쪽에서 전기차의 시장 수요가 거의 한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장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2023년, 2022년
2021년 이렇게 떨어진 거고요. 그 결과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3기 EV에 그 물량을 예전처럼 많이 달라는 소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매출액도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3기 EV의 2023년까지 여파를 말씀을 드렸으면, 그러면 이제 미국의 공장, 저번 촬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고 20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일본은 하고 있고요. 일본은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정확하게 양산 시점은 26년 아니면 25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2024년도 때 미국 공장의 매출 방향성 먼저 알고 2024년도 때 이제 미리 거래선을 어느 정도 뚫어 놓으면 양산할 시점에 회사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24년도에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중에서 자동차 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동차 지수를 보면 여기 있는 not adjusted는 물가 상승 혹은 가격 상승분을 이제 반영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adjusted는 물가랑 가격 상승분을 이제 반영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냥 2023년도 대비 2024년도가 얼만큼 이제 자동차 수요가 높았는지 그걸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가 2월, 3월, 그리고 2월, 3월이거든요. 2023년 2월 대비 2024년 2월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대비 2024년 3월도 상승했죠. 조금 소폭 하락했죠. 어저스티드 쪽으로 봐도 2024년 2월, 3월 보면 2023년 2월, 3월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죠. 그리고 3월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 시장에 자동차 수요는 지금 선행 유지를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거기서 현재 미리 공장을 지어서 향후 미국 시장을 점령을 하겠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함께요. 그런 부분이 지금 3기V의 좀 희망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재무 쪽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보면 무려 한 9배가 아니네요. 한 4배 정도 올랐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배 넘게 성장을 했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저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크기를 좀 크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 부진과 완성차의 생산 조정으로 매출이 감소를 됐다. 그러면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부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연결법인, 종속법인이죠. 3기 아메리카 양산 준비를 하니까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좀 뭔가 좋은 점 나쁜 점 지금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좋은 점은 바로 우선은 북미 시장 쪽으로 현재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진출을 했다. 그리고 북미 쪽은 현재 자동차 산업군이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이 부분이고요. 안 좋은 쪽은 이제 유럽 쪽의 완성차 수요가 좀 많이 줄었죠. 그 부분이 안 좋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또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자 발생 부채 쪽을 한번 더 점검을 해볼 건데요. 카펙스, 설비 투자죠.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 834억까지 2023년도에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자 발생 부채가 1163억이죠. 한번 점검 들어가 볼게요. 지금 단기 순이익이 거의 한 자릿수였지 않습니까? 다시 단기 순이익 좀 보고 올게요. 단기 순이익이 무려 7억, 영업이익이 7억이고요. 단기 순이익은 48억이네요. 근데 이렇게 이제 회사의 금액은 크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카펙스 같은 경우 보시면 무려 834억이나 올라갔죠. 그리고 이자 발생 부채가 1163억입니다.
카펙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북미 공장 개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지만 지금 딱 봐도 수익이 창출 안 되는 부분에서 투자가 많이 일어난 부분은 다르게 말을 하면 돈은 지금 못 벌고 있는데 현금 유출이 늘어났다. 이러한 의미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자 발생 부채 1163억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자 발생 부채니까 차입금으로 치면 이자 비용으로만 1년에 한 6% 나가겠죠. 그러면 나가는 돈이 60억입니다. 이자 비용으로. 투자한다고 현금 다 썼죠. 그리고 이제 이자 비용으로 매년 60억 내야 되죠. 그러면 회사에서 남은 부분은 이제 얼마 회사에서 남은 부분이 이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유상증자 아니면 전환사채 이 두 개를 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안 좋은 부분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호재랑 악재랑 말씀을 다 드렸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2023년 9월달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그 시기부터 계속 하락을 했죠. 그리고 3,000원대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2023년 10월부터 지금 5월인데 7개월 동안 횡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추세선으로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이 추세선을 그냥 거래량 없이 횡보로만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이평선도 아무런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저항 없이 좀 쉽게 뚫린 느낌도 좀 나죠. 윗꼬리는 달았지만 이 부분의 매물대를 3,200원대에 있는 매물대를 한번 터치는 하고 이제 빠진 부분이 있긴 한데요. 지금 저점을 높이고 올라가는 이 부분이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는 상승 탄력이 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100%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호재랑 그리고 하락의 호재를 다 봐야 됩니다. 상승의 호재는 이제 바로 북미 시장. 북미 시장에서 지금 수주를 미리 따냈고 그리고 앞으로 북미 시장의 미래도 그 시장의 전방 산업의 죄송합니다. 전방 산업의 미래가 지금 괜찮다 이런 부분이고요. 안 좋은 부분은 이제 현금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이자 비용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환사채랑 유상증자를 할 확률도 높아졌다. 이게 이제 호재랑 악재인데요. 이 양방향성을 한번 더 검토를 잘 해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팩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